기재부에서 세금을 매긴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주가 등락률을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앞전에 이제 13편에 13-1편인가요? 거기에 말씀드렸었죠. 앞으로 매출 증대가 있을 것인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땅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다 보인다면 재밌겠죠. 근데 처음에 보면 이게 에이씨 글자도 많고 그래프도 많고 짜증나지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재미있는 동화책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굿모닝 하는 날날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접하면서 기재부에서 세금을 매긴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있냐면,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가 일단 맨 처음 냈죠. 그 다음에 뭐 경기일보니 뭐니 그 따라쟁이들이 쭉 따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를 낸 거죠. 2천만원 초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0%. 요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월로 냈단 말이죠. 월로 낼 수가 없죠. 상위 5%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월 2천만원을 년 2천만원을 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양도소득세 이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재부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려는 거 보니까 6월 달에 만약 이렇게 됐다. 2천만원을 벌었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일 날 다시 1,000만원을 또 벌었어요. 1,000만원 벌은 데 대해서 누적 소득 금액,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국내 주식이든 국외 주식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금융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원천 징수를 하겠다. 그러면 월별로 원천 징수한다는 것은 좀 손해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누적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거 좀 잘못된 정책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간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월 2천이라는 것은 일반 개미들한테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여기에 통과되는 분들은 좀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1억을 갖다가 캐치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월 2천이 쑥 넘어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넘는 부분에서 만약에 2천만원, 2,500만원 벌었다고 500만원에 넘는 부분이죠. 500만원 넘는 부분을 다음 달에 세금을 부과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처럼 2천 벌고 5천 벌었으면 3천만원에 대해서 200만원을 초과했죠. 2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초과된 그 2천만원이 공제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세액을 매겨서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월말에 소득별로 원천 징수를 한다는 거죠. 원천 징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벌었던 돈을, 이 가지고 있던 돈을 이 세금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누적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손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엄청 크게 지금 보도를 해서 일반 국민들을 갖다 지금 굉장히 혼돈스럽게 만든 애들이 바로 이 조선 비즈 얘들이네요.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오보가 아니죠. 일부러 이뤄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혼란시키고 해서 뭐 청원도 넣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돈이 있는 애들이 이제 세금이 점점 부과가 더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탈화가 되겠죠. 약간 금융에 대한 이탈.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이나 뭐 공매도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들이 좀 더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계에 대해서 지금 어쩔 수 없죠.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세수를 확장해야 되는 인정을 하지만 약간 좀 더 생각을 해서 공매도나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세액을 갖다가 좀 증대시키는 것이 좀 옳지 않나라고 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요런데 이런 찌라시성 이 기대기들 말을 갖다가 무조건 믿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 보고 분노를 했죠. 분노를 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아니기 때문에 뭐 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다. 뭐 10분 주식이 들어와서 우리 캐치를 만약에 카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이제 300씩 뭐
뭐 300에서 500, 뭐 많이 벌면 하면 1000만원까지 벌 수 있겠죠. 일단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별로 1%에서 5%까지 네, 이렇게 쭉 벌다 보면은 2000만원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쏙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캐치 15단계죠. 15단계 15편 14편에서 우리가 한 게 보면은 14편에서 우리가 뭐 했죠? 수익이 잘 나는 기업이나 이런 거 찾기, 그 다음에 위험 종목, 뭐 관리 종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이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편하게 검색식으로 다 만들어 쓸 수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죠. 15편은 이제 시세 분석을 통한 검색기 분석해보자. 시세 분석이 뭐냐면 범위 지정 우리가 다 했죠. 이제 시세 분석입니다. 시세 분석. 시세 분석은 가격 조건이라든지 호가 잔량, 뭐 거래량, 거래대금, 예상 체결, 외국인 거래원, 기사 정보, 체결 강도, 프로그램 매매, 당일 분봉, 뭐 이런 식으로 또 디테일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이 또 가격 조건에 대한 부분이죠. 뭐 주가 범위라든지 주가 등락률 굉장히 많이 쓰이죠. 기간 내 이런 것도 더 많이 쓸 테고, 그 다음에 뭐 주가 돌파라든지 주가 비교, 뭐 2개, 3개, 4개까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신고가, 신저가 이런 것들도 잘 쓰이죠. 그 다음에 최고 종가, 뭐 최저 종가 다 잘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한번 씹어 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때문에 뭐 돈들이 이탈한다 이런 걸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잘 쓰이는 것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잘 쓰이는 것들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 앞전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범위 지정하면서 어떤 회사의 수익性높은 종목, 그 다음에 뭐 매출이 증대된다든지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 회사를 찾아내기 쉬운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요런 항목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쓰임새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서 거기에서 요약을 해서 내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받아 적어 가지고 하는 것들은 받아쓰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앵무새.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이제 음성만 내는 거죠. 그게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는 이 뭡니까? 그냥 소음이죠, 소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소음들만 내뿜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해를 다 하셔야지 여러분들도 좀 더 고수가 될 수 있는 대열에 딱 서서 내 거를 이제 체계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거 여러분들과 하면서 저도 공부하는 겁니다. 저도 다 몰라요. 이거 다 모르다 보니까 어떤 거를 만들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찾아내려고 하니까 일일이 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아예 한번 다 하고 나서 모르는 것을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하면은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서 책 정리가 잘 됐으면 어때요? 어떤 것을 찾아낼 때 체계적으로 착착착 뽑아서 쓰고 다시 넣어두고, 그런 정리정돈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명확한 어떤 우리의 검색기, 돈 벌어다 주는 이 기계들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4번째 시간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 시간 되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초를 재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주가 범위는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의 가격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종가를 한다, 뭐 시가를 한다, 이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 나는 작은 회사들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격이 낮은 게 좋겠죠. 그렇다고 가격이 낮다 해서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낮은 건 아닙니다. 뭐 액면 분할을 했다든지 무증을 해가지고 액면 분할하고 뭐 여러가지 하면은 주식수가 확 늘어나지만은 금액은 또 줄어들죠. 그래서 만원짜리가 1조가 되는 회사도 있을 뿐 아니라 만원짜리가 1조가 되는 기업도 있을 테고, 만원짜리가 3천억이 있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테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주가 범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0일 전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입니다. 이 숫자 0은 지금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숫자 1은 어제입니다. 숫자 2는 아랫게 2일 전이죠. 숫자 3은 저 아랫게 3일 전이죠. 그래서 3일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어제 아랫게, 저 아랫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가격 기준에서 이제 정하면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회사를 봤을 때 좀 가벼운 회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좀 잔돈푼 회사들, 동전 회사들을 해도 되겠죠. 그럼 만약에 가령 뭐 500원에서 1000원을 하고 싶다. 1000원짜리 회사까지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기업들만 얘가 순식간에 골라줍니다. 몇 초 만에 0.002초 만에 골라주죠. 빛의 속도로 골라줍니다. 저 95개의 기업이 있어요. 500원짜리 이상, 1000원짜리 이하. 95개 회사가 있죠. 그럼 900원에서 1000원짜리 회사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수정하고 검색을 딱 하면 14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죠. 뭐 한류타임즈 어저께 뭐 좀 핫했었는데 얼마 전에. 자, 오가닉 티 코스메틱, 이거는 뭐 이름만 딱 들어도 화장품이나 이런 의료나 뭐 이런 쪽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저 회사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기업 분석인데 0919를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 그 키움 왼쪽에 위에 보면은 검색 돋보기 모양인데 거기다가 그냥 0919 이렇게 누르시면 이 기업 개요가 나와요. 저희는 지금 중등부 과정은 우리가 네이버를 찾아보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잘 보여요. 어디를 가든지 뭐 다음을 봐도 똑같이 보이고, 단지 보는 이 화면 구성이 틀릴 뿐이지 눈에 익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데 한 가지를 잘하고 나면은 다른 책을 봐도 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중등부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갈 때 맥주 한 잔 안 하고 들어가는 그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면 그거 봐야 되겠죠. 맥주 뭐 100잔을 아껴서라도 봐야 되겠죠. 꼭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의 시각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보는 기준점이 확연하게 틀려집니다.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찾아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쭉 내려보시면 회사가 어떤 회사다라는 것을 보는 것은 누르면 되죠. 기업 개요를 툭 누르면 어때요? 쭉 나오죠. 간단하게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홈페이지는 뭔지 이런 거 네이버 일일이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HTS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그냥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HTS를 볼 수 없는 환경이라도 그 MTS를 보셔도 되고, 또는 네이버를 들어가셔가지고 PC 화면으로 보시면은 또 보기 쉽죠. 스마트폰만 있어도 눈에만 익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오가닉 티 코스메틱, 대표이사가 최정망이죠.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자,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떤 거를 하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자고 쭉 보시면은 회사에 대한 그게 왜 안 나와있지? 여기 있네요.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 자, 동사는 해외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중국 내 실질 영업 자회사인 해천약업 생산시설이 소재한 조농 시럽이 있다. 해천약업은 중국 내 유아를 대상으로 샴푸, 바디 이런 거죠. 화장품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미용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중국 쪽이네요. 전 중국 쪽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기 쉽죠. 그 다음에 동양물산 한번 봅시다. 동양물산도 쭉 내려가 보면 어떤 회사다 이런 거 나오죠. 회사가 어디에 있고, 홈페이지는 여기 있고, 전화번호까지 다 나옵니다. 자, 원샷, 스냅샷을 보면은 회사가 뭐하고 있는지 쭉 나오죠.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 다음에 기업 재무제표라든지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가 범위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회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 등락률. 주가 등락률을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앞전에 이제 13편에 13-1편인가요? 거기에 말씀드렸었죠. 예, 그거 자세히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가 등락률은 주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그 등락률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이제 그는 오늘로 치면은 만약에 일주일에 치면 오늘이 만약에 5% 이상 10% 미만의 회사를 찾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900원짜리에서 1000원짜리의 기업을 먼저 찾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5%에서 10% 내에 있는
등락률이 5%에서 10% 내에 있는 회사만 찾고 싶다 하면 추가를 하면 돼요. 검색 누르면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수정해 볼게요. 100원에서 1000원인 기업. 그럼 좀 나올 거예요. 자, 나왔죠? 그러면은 세동이라는 그 기업이 어저께 종가가 회사가 500원에서 1000원짜리 기업 중에 등락률이 5%에서 10% 미만을 이렇게 짠 하고 찾아주는 겁니다. 자,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는 이거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거는 매매를 안 합니다. 자, 일단 세동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쭉 살펴보면 부산 기장군에 있네요. 가까운 데 있네. 자,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부분들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기업에 대한 부분들 스냅샷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찾아보고 뭐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겠다. 그럼 매출이 얼마고 매출이 이익이 얼마인데 얼마를 들여서 얼마가 남았고 그 중에 어떤 놈이 어떻게 써서 뭐 술 대접을 했다 또는 뭐 우리가 뭐 어떤 판매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들을 갖다 판매비와 관리비라 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금융수익 이제 영업이익 외 수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수익이 포함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시면 돼요. 쉽죠? 요런 디테일한 내용도 중등부 2편에 1편에 다 있습니다. 2편인가 1편인가 모르겠네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 10분이면 이거 다 보여요. 10분도 안 걸려요. 10초면 끝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뭐 유동자세는 어떻고 비유동자세 디테일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 회사를 들어가 가지고 감사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이 그 기본적인 요건들을 보면서 회사가 살아남을 것인지 오래 갈 것인지 탄탄한지 기업이 투명한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쑥 훑어보면은 쑥 판단이 되는 거죠.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적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돈이 주머니에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겠다.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이슈가 뭐가 있고 어떻게 판매를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매출 증대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없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땅 하고 도장을 찍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다 보인다면 재밌겠죠. 근데 처음에 보면 이게 에이씨 글자도 많고 그래프도 많고 짜증나지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재미있는 동화책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동화책처럼 보고 싶다면은 중등부 1, 2, 3편을 보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다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런 것들 다 보여요. 예. 자, 주가 등락률은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찾아내야 될 종목들이 퍼센트가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또는 몇 프로 이상 10% 이상인 기업을 찾고 싶다라면 10% 이상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0% 이상이니까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높은 가격대에 있는 애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럼 5%에서 29%까지 하면 아까 세동까지 같이 나오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10% 미만 5%에서 10% 미만만 나왔었는데 SFC나 이런 애들은 왜 안 나왔을까? 12%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5%에서 29%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세동까지 같이 나옵니다. 잡아요. 뿅. 그죠? 세동, SFC, 화신. 요거 레버리지는 어차피 뺄 건데 레버리지 빼는 방법이 여기 있죠. 스펙, ETF 이런 거 다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와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레버리지가 짠 하고 빠지죠. 신기하죠? 제가 이걸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만지작 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알다 보면은 이런 좋은 검색식들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0.02초 만에 내가 찾아야 될 수천 개의 기업들 중에 내가 딱 찾아야 될 놈을 콕 집어서 얘들이 골라준다는 거죠. 얘가 똑똑해서 그런 게 연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는 그 시간을 얘가 0.02초를 줄여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유용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빼고도 하고 이렇게 회사를 딱 찾아내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밌죠? 자, 그 다음에 기간 내 등락률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 내에 얘들이 이렇게 돼 있는지 뭐 만약에 가령 10% 이상인데 1회 이상이다. 5봉이네요. 5봉이면 며칠 이냅니까? 오늘 치고 6일이죠. 5일 전까지 보는 거니까. 말씀드렸죠. 0이 오늘, 1이 어제, 아래 1, 2, 3, 4, 5 6일이네요. 6일. 오늘 치면 6일이죠. 오늘 빼면 5일이고 오늘 뺐을 때 숫자가 5일이라는 것은 플러스 1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일 이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9% 똑같이 해봅시다. 29%에 있는 회사가 있느냐 1회 이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추가를 해볼게요. 요걸 빼고 짠, 엄청 많이 나오죠. 17개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세동 있었고 그 다음에 하진 있었고 SFC 다 있죠. 다 있는데 5일 이내이니까 어제 말고 아랫게 있고 이런 회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재밌어요. 쭉 살펴보면 차트도 하나 꺼내서 같이 보도록 하면서 해볼게요. 차트. 이런 게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밌는데 또 돈까지 벌어다 준다면은 뭐 완전 금상첨화죠. 자, 10분만 하려는데 15분까지 해봅시다. 너무 짧아가지고 안 되겠네. 자, 그래서 얘는 일봉하고 얘는 만약에 분봉을 해봅시다. 분봉 막 5분봉이나 뭐 30분, 20분 뭐 마음대로 됩니다. 5분을 해봅시다. 5분. 그래서 차트도 이렇게 한번 꺼내서 같이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아, 어떤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좀 작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간 내에 있는 애들을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10봉 이내 뽑는다. 10봉 이내 뽑으면 더 많은 기업들이 나오겠죠. 17개 기업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짠, 똑같네. 그럼 자, 20봉 내. 짠, 없네요. 100봉 내. 그럼 올라가. 아, 얘가 얘를 변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10봉 내 하면은 더 많이 나오겠죠. 17개 종보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20봉 내 하면은 더 많이 나옵니다. 짠. 왜 그러냐면은 좀 뺄게요. 더 지저분해서.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100원짜리 이상 1000원짜리 이하의 기업 중에 기간 내의 등락률 20봉 이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0개 기업 내에서 20개 기간 내에서 여기죠. 요까지 20개죠. 20일이니까 21일까지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오늘 차야 되니까. 요 기간 내에서 20봉 이내 5% 이상에서 29.9% 상한가까지 5% 이상에서 상한가까지 갔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회사를 찾는 거죠. 이게 그죠? 30% 똑같죠. 그런 기업들이 오늘까지 64개가 있었다. 21일 이내에 그죠? 오늘 치고 21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이런 기업들이 64개가 있어요. 그러면 10개를 요만큼 줄여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봉 이내죠. 10봉 이내에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 확 줄여들죠. 아까 5봉으로 했었죠. 17개 기업이 나왔었는데 19개 나왔네요. 아까 30%가 안 나왔었는데 30%가 있으니까 조금 더 바뀌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요렇게 찾아내면은 내 입맛에 맞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5일 이내에 요만큼에 있는 기업들, 평균 뭐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올랐다가 들어와 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면은 1회가 아니고 3회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확 줄어들겠죠. 3회가 뭐냐면은 5%에서 30% 안에 3번이 들어오는 거죠. 종가가. 이거 한 번 들어왔고 2번 들어왔고 3번 들어왔죠. 이 신성 ENG는 100%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뭐야? 2회 이상 해볼게요. 2회 이상. 아, 이 전일 종가 대비네요. 죄송합니다. 시가 대비. 아니다, 전일 종가 대비 똑같은데 종가가 3회 이상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게 뭐냐면은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거기는 5봉 이내니까 아까 신성 뭐였죠? 신성 ENG. 제가 틀린 거를 한번 짚어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신성 ENG. 아까 제가 여기라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미 5일이 넘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안 됐다는 거죠. 6.4%, 마이너스 2%.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탈락인 거예요. 우리는 뭘 찾았습니까? 위로 5% 이상 30%까지 있는 회사를 찾은 거죠. 5봉 이내, 5일 이내에. 그래서 얘 때문에 탈락이 됐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아까 실수한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은 3회 이상이니까 2회 이상 해볼게요. 2회 이상. 자, 그럼 1%에서 30% 해볼게요. 수정. 그럼 기업이 좀 늘어날 거예요. 자, 3봉 이내 수정. 그럼 좀 줄어들 겁니다. 자, 3봉 이내, 15봉 이내. 자, 성호전자 한번 볼게요. 자, 성호전자 이 그냥
평탄하죠. 평탄합니다. 자, 우리가 가령 이 회사들을 어떻게 찾는 게 좋냐면은, 만약 횡보를 하는 기업이다 라면은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20일 동안 횡보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횡보한 거죠. 그러면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도 만약에 한다. 거기에 내 있는 회사들만 뽑아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2회 이상이다. 4회 해봅시다. 4회. 5회도 되겠다. 그러면 좀 나올 거예요, 회사들이. 왜 안 나오네? 마이너스 10%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0%. 그럼 꽤 나올 거예요, 아마.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5%를 해봅시다. 5회 이상. 짠. 그게 똑같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서 3%. 완전 횡보하는 기업이죠, 이런 거는. 확 줄어들 거예요. 뭐야, 이씨. 이런 기업이 많네요. 이게 0%는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주가가 이동하지 않는 회사들을 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여기서 걸러내려고 하면은 영인 기업들을 걸러내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게 조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하고, 대상병위에서 하면 되겠죠. 대상병위에서 정리 매매, 그 다음에 관리 종목, 그 다음에 거래 정지 기업. 거래 정지 기업만 빼도 이게 확 줄어듭니다. 자, 보세요. 거래 정지가 영인 기업들이죠. 검색당 해볼게요. 몇십 개가 줄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줄여봅시다. 배당락 종목, 초유동성 종목, 불성실, 그 다음에 우선주도 빼고, 증거금 100%도 빼야 되겠죠. 증거금 100% 여러분들 좋다라고 저희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굉장히 잘못된 지식이죠. 증거금 100%라는 것은 회사가 언제 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되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출이 안 되는 회사는 회사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하는 걸 빼는 겁니다. 얘는 대출도 안 되는 회사를 갖다가 사는 거죠. 그래서 증거금의 100%의 종목을 우린 빼겠다. 푸시한 기업은 빼겠다라는 겁니다. 짠 하고 검색을 하면 또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상 변경은 우리가 13편이나 12편에 이제 공부를 했듯이 이걸 다시 한번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소 코스닥 기업, 자,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만, 코스피 코스닥만 매매를 하는데, 우선주 빼고 거래 정지되는 기업은 당연히 빼야 되고, 정리 매매도 빼고, 스펙 ETF, ETN 이런 것들도 빼고, 초저유 유동성 종목 이것도 빼요. 왜? 이거 거래가 거의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배당락 종목, 배당락을 받은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빼도 좋아요. 포함해도 상관없지만. 자, 그 다음에 관리 종목, 불성실 기업. 불성실 기업 종목은 좀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빼는 거 좋고, 단타 칠 때는 단타 칠 때도 이게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검색을 하고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조금씩만 변경하니까 회사에 어떤 순식간에 걸러내는 이 기업들이 확 바뀌죠. 지금 우리가 걸러낸 기업들이 뭐냐? 100원에서 1000원 안에 있는 주가 범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기간 내 등락이 20봉 이내, 한 달 이내에 마이너스 3에서 3%를 벗어난 적이 없는 회사, 그것들을 5번 이상 한 회사들을 뽑는 겁니다. 짠 해서 우리가 뽑았는데, 대유 플러스 한번 볼게요. 이게 20봉에서 5번이라는 건 상가가도 아무 상관없죠. 왜? 5번이니까. 이해가시죠? 그럼 만약 이거를 20번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0번 동안 요런 그 3% 이상 17% 나왔으면 이거 탈락이죠. 20봉 이내니까 이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움직임이 거의 없고 요렇게 횡보한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정해서 누르면 좀 종목이 확 줄어들겠죠. 자, 한국캐피탈 차트 한번 볼게요. 어때요? 완벽하게 횡보했죠. 완벽하게. 횡보하는 거 찾기 쉽죠. 이런 식으로도. 자, 횡보하는 거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로도 이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주가 등락률로 해본다고 했을 때도 100봉 전에 100봉 중, 20봉 중이죠. 20봉 중 종가 대비 영봉 전 종가가 똑같이 해봅시다.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이걸로는 아마 행보가 골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유 플러스, 그러니까 3% 이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긴 한데, 여기 이제 그 영봉 전 종가 등락률이 이거죠. 20봉 이내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그러니까 어제 종가 대비
그러니까 이거는 20봉 전중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가 뭐 이렇게 된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 20봉 전 중 이게 정확하게 의미를 제가 모르겠네요. 요거는 한번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기간 내 요거는 좀 의미가 좀 헷갈리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헷갈리진 않죠. 그 봉 중에 몇 회 이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횡보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거래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 중 주가 범위와 주가 등락률, 그 다음에 기간 내 주가 등락률, 요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까지 하면 한 40분 넘을 것 같아서 일단 30분에 사람들이 보통 자기 때문에 피곤해서 10분 이상 넘어가면 좀 잘 자죠. 물론 되게 재미있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또 재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분에서 15분 내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키움 캐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1% 3% 여러분들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주식에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